이런 것들은 좀 이따 점점 그 향후 이벤트 할 때 더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학부모들의 입소문을 내는 것에 관한 부분은 결국 빅마우스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빅마우스 애가 또라이야. 이제 그러면 대박이지. 수업의 유지는 결국 학부모가 한다. 학부모가 한다는 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아이가 하지만 교실을 유지하는 것은 엄마들이 한다. 그리고 빅마우스의 엄마들이 여러분들 아이들을 더 불러내는 것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말해서 특강 있잖아요. 여름방학 특강 같은 경우는 빅마우스를 통해서 하세요. 특히나 해야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레벨이 있는 과목들은 100% 특강을 하세요, 여러분. 학교가 싫다 어쩌고 해도요, 한번 해보겠다고 제안을 해보세요. 그리고 누굴 이용해라? 엄마들을 이용해라. 엄마들 몇 명만 협의를 해서 얘기하면 100% 특강을 해볼 수 있어요. 특강을 하게 되면 이 특강 자체가 입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SMS 계속 했죠. 그 뭐 밴드, 뭐 블로그 이런 거 정말 하기 싫어하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이거 계속 굳이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사진 찍어서 굳이 올려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에 또다시 어플라이 할 때 이게 다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되고 또 하나의 경력이 되시니까 조금 힘들더라고 하세요. 매일매일 하실 필요 없어요. 요리 선생님 같은 경우야 매일매일 올려야 되겠죠. 공예선생도 매일매일 올려야 되겠지만 뭔가 액티비티하고 퍼포먼스라고 하는 게 결국 만져지거나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사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죠. 조금의 열심이거든요. 조금의 열일. 조금의 열일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 그리고 엄마들 이거 자체를 귀찮아해요. 별로 보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 자체가 쌓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오늘 저희가 올린 거 있었죠. 학생 관리 카드 있었지만 리포트 있죠. 결국 여러분이 학교마다 수업 일지 쓰죠. 수업 일지고 평가 결국 면접 때도 평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결국 그 평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요. 왜 면접 때 그렇게 묻죠. 결국 리포트를 여러분이 썼던 걸 보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리포트를 쓰시는데 어떻게 수기로 쓰면 더 좋겠죠. 물론 리포트를 써서 뭐 패스를 보내거나 투표를 보내거나 어떻게 해요? 뭐 메일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것도 다 좋습니다. 다 좋고요. 리포트를 써서 보내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고요. 전화 상담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전화 상담하면 절대 엄마들 끊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같이 이렇게 공유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고요. 어떤 엄마는 물론 이제 기본이 안 되는 엄마는 귀찮아하죠. 근데 문자라도 꼭 보내서 어머니 우리 애가 한 달 정말 잘했고요. 고생했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이런 얘기면 너무 좋죠. 그리고 등하교 지도 문자 보내기도 하는데 죄송합니다. 문자 어플이 있어요. 공짜로 쓰는 데가 많은데 공짜가 거의 없죠. 공짜로 쓰는 데가 있는데 걔네들이 뭐 하냐면 교재 쓰면 해주는 데 있어요. 교재 쓰면. 예, 근데 어플 굳이 쓰지 마시고요. 그냥 톡하세요. 예, 톡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룹별 톡해서도 상관없어요. 괜히 이것 때문에 또 돈 쓰시는 건 제가 이런 것도 만들어 볼까도 생각해봤는데 이런 게 너무 흔해요. 이거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또 뭐 선생님 얼마 받고 이런 게 싫어서 그것도 안 했고요. 그리고 그냥 톡하십시오. 톡을 쓰십시오. 그리고 공개 수업에 학부모 초대하는 거 특히 이제 컴퓨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목도 하실 수 있거든요. 일반 과목들도. 영어는 정말 주기적으로 합니다. 영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안 주는 거예요. 네, 애들이 그래서 안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엄마들이 계속 오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토요일날 하는 방과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빠들도 오죠. 네, 아빠들도 오죠. 뭐 한다고 하면, 발표한다고 하면. 발표를 6월달, 9월달만 하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거 압니다. 아는데, 한번 3월 초 끝나거나 3월달, 4월달 정도에 한번 엄마들 간담회도 한번 가져보세요. 발표 말고도. 한도 엄마들 이렇게 한번 모셔서 하고요. 해보세요. 그리고 수학 특히 하시는 분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출구 전략에 도움이 돼요. 어떤 출구 전략이에요? 여러분은 나중에 맨날 방과후만 하실 거예요? 늘 방과후만 하시지 못하잖아요. 까놓고 얘기하자고, 우리 솔직하게.
여러분들 정말 목표는 뭔가요? 어떻게 가셔야 될 건가요?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끼리 수다 떨 때 얘기했지만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여러분들의 전략은 저는 공부방 같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결국 그 앞에 하시면 되잖아. 아이들과 함께 하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동네에 있는 엄마들의 어떤 뭔가 네트워크 있어야 되잖아요. 내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게 나는 방과후 선생님들이 해야 될 가장 좋은 방법 중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게 해요. 제가 위탁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고 하고 뭐 하지만 제가 뭐 다른 업자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결국 해봤더니 저는 그런 거 똑같이 얘기해요. 그 강의 그 제 위탁 업체에 있는 분들한테 똑같이 저한테 얘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더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래서 계속 네트워크 가져보세요. 네. 네트워크 가져보세요. 그리고 제가 문화센터나 막 지역 내에 있는 문화센터, 뭐 지역 아동센터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거 해보세요. 뭐 물론 뭐 그걸 몰라서 못하느냐라고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문화센터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여러분 남는 거예요. 문화센터 해가지고 50% 띄워주고 60% 띄워주고 나서 그게 여러분 뭐가 남아요? 물론 경력치면서 남죠. 경력 지면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엄마들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니까. 그 학교가 내가 들어가려는 학교의 학부모를 누가 알아? 누가 알겠냐고요. 엄마의 관계가 중요해요. 엄마와의 관계가 결국 여러분들이 향후에 뭘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교육업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다 네트워크입니다. 아셨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엄마와의 접점과 스킨십을 계속 만들어 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블로그다, 밴드다, 톡이다, SMS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엄마들과 오프라인에서 계속 만날 수 있는 것들. 너무 좋아하잖아. 엄마들 수다 떨고 하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만나보십시오. 물론 맞벌이들 못 만나는 분들이 있을 때는 어렵겠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해보시라는 거고요. 학부모 대상 무료 수업도 가능해요. 이게 하나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 학교는 학부모 대상 무료 수업을 특강을 1회 정도 하겠다라고 하면 학교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학교에 들어가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31분이나 늘어났네. 자, 31분 정확히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안서 낼 때요. 제가 제안서 낼 때도 이거 강의 안 했는데 제안서 낼 때 특강하겠다, 학부모 특강하겠다라고 하기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면접할 때 이런 얘기 하세요. 저 학부모 특강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1회 하겠습니다. 특히 요리 선생님도 가능하시죠? 특히 요가 선생님도 가능하시죠? 방송 댄스 선생님 가능하시죠? 음악 추력이 가능하시죠? 또 뭔가 있네요. 모든 과목이 사실 가능하시거든요. 학부모 대상으로 무료 수업 한번 해보겠다. 학교가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건이 되신다면 제가 학부모 대상으로 무료 수업을 반기에 또는 분기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일부러 학교가 하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돈 한 푼도 안 주고 못된 학교도 있거든요. 뭐 자료 다 만들어주고 나서. 근데 이것도 했는데 자기 뭐 이게 뭐 했다 서운하게 했다는 많은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또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늘 얘기했잖아요. 학부모 네트워크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신청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뭐예요? 이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요? 내가 다 갖는 거죠. 그래서 톡으로 묶는 거죠. 톡으로 묶고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 정보를 계속 나눠주는 거죠. 내가 어느 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뭘 개발했습니다. 제가 무슨 뭐 수업도 들어봤고 제가 했는데 학교 교육에 있어서 특히 아이들 교육은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보는 거예요. 물론 싫어하는 엄마도 있겠죠. 하지만 뭐예요? 적어도 뭐가 남나요, 여러분한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학우니와 교장 선생님의 눈에 드는 게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었던 학부모들의 네트워크가 남는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쓸지 누가 알겠어, 세상에. 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길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방과 후를 2년, 3년, 4년 매년 힘드시잖아요. 근데 결국 그러면 내가 그 방과 후 이름 뭔가도 고민해 보세요. 아셨죠?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빅마우스를 찾게 돼요. 언젠가는 빅마우스는 자기 스스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한테. 특히 이런 걸 만들어내는 분한테. 아셨죠? 할 얘기는 많은데 목은 아프고 네.
교실 활성화는 전략이다. 자, 학교 내 코디, 학원이 교장까지의 입소문은 첫 번째 당연하죠. 뭐 평가 점수 높고, 보강 없고, 휴강 없고, 민원 없고. 이 아이들은 사실 똑같아요. 이거는 다 똑같거든요. 누구나 하면 다 좋아하죠. 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기본 빵이라 생각하죠. 굉장히 단순한데 아이들이 칭찬하게끔 만들어요. 학부모가 칭찬합니다. 학부모 칭찬이 뭐예요? 코디한테 가고 코디한테 가는 게 학원이한테 갑니다. 학부모한테 칭찬은 뭐겠어요? 학부모랑 얘기하는 거. 학부모가 상담 매월마다 얘기하라고 그랬죠. 매월 얘기할 때 상담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기하세요. 아, 선생님, 어머니 감사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학교한테 제 칭찬도 한번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어렵나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좀 능글능글해야 돼요. 그리고 능글능글한 걸 엄마들이 싫어할 것 같으세요? 뭐 풋풋한 선생님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프로 같은 엄마 선생님도 좋아한다니까요.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목소리에서 정말 프로 같은 느낌 딱 드는 선생님도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역으로 바꿔서 역으로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딱 전화했는데 벌벌 떨면서 어머니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반가운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반가워요 어머니 누구누구 어머니시죠? 어떻게 우리 아이와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누가 이렇게 밝구나 이런 얘기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잘해요 이런 얘기를 듣는 엄마가 어떻게 학교에 선생님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런 얘기 강의하죠. 하는 선생님이 있겠는가? 네. 저는 10명에 한 2분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분에 2명도 안 해요, 전화. 예, 그렇죠. 학부모들 무섭다고 안 하시거든요. 하셔야 돼요. 연습되면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연습되면. 장기 프로젝트 필요해요, 김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장기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학부모 칭찬, 아이들의 칭찬이 당연한 거고요. 엄마들의 칭찬을 어떻게 끌어낸다? 엄마들과 상담할 때, 어머니, 제 칭찬 좀 학교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강하기 전에, 어머니, 제가 특강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무료로 제가 어머니 다 한번 모셔가지고, 제가 특강도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어머니, 요가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아이들 배우는 것도 한번 배워보시는 거. 이런 것들 얘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재밌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방과후 코디 선생이나 방과후 코디는 아니죠. 방과후 담당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뭐예요? 학부모 무료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적극성을 띠기가 어렵거든요. 눈치 보이고. 근데 미친 척한 거나 한번 해보세요. 싫으면 말고고. 싫으면 망고고. 내가 내 이 학교 아니면 말아?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이 학교 아니면 갈 데가 없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여러분. 아셨죠?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여러분. 자신 당당하게 가져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자, 세 개의 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학기 중에 또다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새로운 아이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기존 아이들서부터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10명이 4명으로 줄이지 않게끔 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인 거죠. 전략이고요. 10명을 20명 만드는 것이 전략이 일단은 아닌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10명으로 시작했던 아이가 40명, 50명 됐다고 하는 방과후 선생님들, 우리 방세아 회원들 얘기 많이 있죠. 아이들은 끊임없이 와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이가 주지 않으면 오는 거예요. 아셨죠? 사실 뭐 똑같은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새로운 아이들을 모집하려고 막 뭐 줄게 새로운 아이 하면 뭐 줄게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까 했죠. 자연스럽게 오게끔 하면 돼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기존의 아이들이 먼저 재밌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기, 2기, 1분기, 2분기 신규 학생 유입을 하는 그때 재밌게 하는 수업으로 하고요. 3분기, 4분기 때는 방과후 기간이잖아요. 기존 아이 지키기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아이들 지키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죠. 달란트 주기입니다. 달란트를 언제 주느냐? 방학 시작할 때. 4분기 시작할 때. 달란트를 계속 쌓고 난 다음에 파티와 시상은 다음 분기 시작할 때 주는 겁니다. 실은 말고.
달란트 시장 잘하세요. 파티 예쁘게 하셔서 별거 뭐 있겠어요. 조그만 선물 주는 거죠. 싫어? 뭐 팔고 연필 주는 거 싫다고? 말고 아, 잘 재밌게 하세요. 싫으면 말고 내가 니들 눈높이에 맞게끔 왜 선물까지 준비해야 돼? 선생님이 정성껏 준비한 거 받아가 라고 하면 아이들 다 받아갑니다. 예, 학교에서 굿싱굿싱 거리지 그러죠. 예, 방세아에선 화 푸세요. 속풀이 하시고요. 매분기 종료 후 시상하는 겁니다. 저 상장 저번에 말씀드렸죠. 상장 주세요. 아이들 상장 받으면 이게 뭐야? 엄마들 깜짝 놀라요. 이게 뭐야? 방과후 교실에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1, 2, 3학년. 너무 좋아하죠. 결국 우리의 첫 번째 대상은 1, 2, 3학년이잖아요. 1, 2, 3학년 아이들이 일단 재밌어하고 신나야 되거든요. 상장 주는 거예요. 상장의 내용을 정말 뭐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알고요. 1학년부터 2학년까지 뭐 3개월 동안 한 번도 울지 않고 한 번도 아이를 떠들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데 정말 말 잘 듣고 늘 웃고 늘 즐겁게 얘기해주고 너무 귀엽게 옷 입혀준 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 누구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아이를 이렇게 이쁘게 키워주신 엄마를 위해서 그래서 땡땡이와 땡땡이 엄마를 위한 상 뭐 이런 거 그 상 하나가 얼마인가요? 500원인가 1000원인가요? 그거 칼라 프린터에서 주세요. 평생 기억나지 않겠어요? 저라면 기억 남을 것 같아요. 그런 과목을 아이들이 재미없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과목을 끊는 엄마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의 뭐예요? 아이디어잖아요. 관심이고. 그래서 그런 이벤트도 다음 주에 얘기하고 우리끼리 진짜 3월달, 4월달, 4월, 5월달 전에 5월달 끝날 쯤에 우리 이런 이벤트 당장 다음 주에 한번 다음 달에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나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상 돈 크게 안 들지만 하고 달란트 선물도 조그맣게 주고요. 근데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학특강 꼭 하자. 방학특강 꼭 하자라는 생각 꼭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방학특강. 그리고 이것은 학교와 늘 얘기하면서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늘 재밌게 다가가고 선생님 일단 그 코디한테 커피라도 캔커피라도 갖다 주는 이런 선생님은 차피 친해집니다. 결국 관계예요. 예, 교실 잘 되는 거는요. 나중에 뭐 다음 주도 얘기했지만 관계입니다. 결국 학교 관계 형성법입니다. 예. 그리고 온라인 뭐 SNS, SMS 끊임없이 아이들과 같이 공유하는 것 이게 결국 우리의 아이들이 기존의 아이들을 지켜내는 방법이죠. 한 해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과 후 이후까지도 고민하자는 우리의 어떠한 그 인생의 어떤 프로젝트, 마일스톤 이런 걸 얘기하셨던 거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결국 우리가 한 학교의 전략을 한 해만 생각하지 마세요. 한 해를 먼저 오르면 내 10명을 시작했으면 내가 정말 50명 만들겠다. 내년에는 100명 만들겠다. 근데 뭐 학교 또 지뢰 같은 것들이 또 더 한쪽에고 또 선생님 또 새롭게 뽑고 막 화나죠. 화나고 속상하죠. 그런데 넓게 생각해서 내가 한 명 또 살렸다. 내가 정말 강사 한 명 또 내가 하나 살렸네. 내가 정말 나라를 구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여러분한테 덕이 옵니다. 덕이 안 갈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같은 분한테 왜 덕이 안 가겠어요. 그래서 다 가질 수 없다면 나누는 거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해 한 해는 딱 10명을 시작해서 내가 진짜 50명 만들겠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처럼 정말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그 엄마들과 정말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내가 관계 릴레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이 학교의 정말 코디네이터와 학원이 이 사람 정말 내가 제대로 한번 내 사람 만들어 보겠다. 이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반드시 늘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손을 지지지 않겠습니다만 아이들은 반드시 늘어납니다. 말씀드렸죠. 절대 아이들 절대 숫자 안 준다니까요. 진짜 저를 믿으라니까요. 아이가 재미없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만 쉽게 그리고 또 세 번째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믿음 가지시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10명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요. 정원도 더 늘리지 마세요. 우리는 15명 이상 못 받는다고 딱 정해버리세요. 올해 한 해는 20명, 30명 다 받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에 그러면 엄마들 입장에서 뭐예요? 몸이 답니다, 여러분. 홈쇼핑하고 똑같아요. 아우, 저 선생님 전화 와서 저희 애만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코디도 이거 좀 더 늘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제 거짓말일 것 같아요. 100% 엄마들은요, 정원 줄여놓으면은요, 정원 줄이면 엄마들 옵니다. 예. 그리고 1분기, 2분기 때 올해 한 해 동안 정원에 더 받지 마세요, 여러분. 예, 못되게 하세요. 튕기세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이제 교육적인 부분이 이게 많아지면 약해져서요. 예, 내년을 기억하시죠, 어머님? 라고 얘기하세요. 튕기십시오. 아셨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합법의 입장에서 100% 입소문 납니다. 네.